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을 홍보하는 마케팅 이사 정도 될 것 같은 로버트 키요사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심각한 경제 위기 온다. 그리고 그 속에는 최고의 부를 쌓을 기회 또한 온다. 워런 버핏의 말이 생각이 나죠.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모두가 욕심을 낼 때 그때를 두려워해라. 아마 분명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때, 돈이 흔했을 때, 그 중에 몇몇 분은 두려워하고 아마 던졌을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죠. 저도 뭐 영상을 통해서 주구장창 부동산 가격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고, 또 그런 말이 있죠. 낙관론자들은 제품이 나오면 제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들리고, 비관주의자들은 나를 도와주려는 말처럼 들린다. 아, 이제 낙관론자들이 계속 떡상을 외치는구나.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나를 도와주려는 애들이 나오고 있구나. 로버트 키요사키의 비트코인 추앙론은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죠. 비트코인만 사랑하고 비트코인만 좋아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전통 자산군의 하락을 이야기하지만, 비트코인 또한 비관론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던져야 되지 않는가란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공적인 투자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라붙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대가가 눈에 보이는 숫자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코 숫자만 봐서는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가 힘들죠.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는 그거죠.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 이런 것들을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요걸 다 견뎌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을 소심하게,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런 느낌 아닌 느낌들을 대가로 지불을 해야만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XRP 비트코인 평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변동성을 이겨내고, 의심도 털어내고,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후회를 견뎌야만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투자, 부자가 되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거를 크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 분명 암호화폐는 부동산과 주식과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직시하세요. 전혀 다른 게임을 여러분들은 지금 시도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의 바지사장, 비트코인 홍보 마케팅 이사 로버트 키요사키. 나쁜 소식은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그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소식은 항상 경기 침체는 부를 쌓는 새로운 최고의 시기가 될 수 있다. 기회가 곧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거의 이제 안 읽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각광받는 책이죠. 어린아이들이 경제를 이해하기에는 최적의 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사사분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정신 쏟아야 되는 곳, 부자가 될 수 있는 곳. 왜 우리 엄마는 경제를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을까? 주구장창 주식하면 때려 죽인다. 돈은 땀 흘려서 벌어야 된다. 그런 말만 하셨을까?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 허지머니 속 경제를 지배하는 그놈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알려주지 않고 주구장창 그냥 일만 하라고 했을까? 참 답답하죠,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 영상을 들으시고 어느 정도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NFT, 비트코인 백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신 분들은 분명히 그분들의 자식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비트코인 백서를 모른다, NFT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돈을 벌어서 경제활동을 해서 같은 시작점에 섰던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 제가 좀 나이 어린 분들을 위한 세미나를 한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했었는데 그 시기를 잡지를 못하겠어요. XRP 가격이 이러니까 그런 거 하면 왠지 멀미에 맞을 것 같고 욕 얻어먹을 것 같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고 해서 아직 생각만 하고 있는데 뭐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나를 잡아서 10대 20대 분들만 오게 하는 세미나를 잘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로버트 키요사키. 시장이 붕괴되면 바로바로 사람들이 사려고 노력들을 하지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성급한 구매를 피하라는 조언을 했다. 저도 그랬죠. 비트코인 하락을 할 때 16,500달러에서는 사지 말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10,000달러 갈 수 있기 때문에, 3,000달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죠. 그 대신 제가 비트코인을 사라고 했던 자리가 어딥니까? 22,800달러를 터치하면 그때부터는 줍줍을 해라. 어디까지? 28,800불까지 라고 이야기를 했죠. 16,500달러, 17,500달러에서 줍줍을 했다가 만약에 행여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손절을 하죠. 그리고 다시는 이 시장을 쳐다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던 분들이 잘 참는다면, 예를 들어 5,000달러를 갔다든가 1,000달러를 갔다든가 그렇게 해도 잘 참는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뭐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내공이나 그런 인내력, 그런 마인드는 개미들이 갖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자리 22,800달러에서 28,800불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했죠. 시장이 1차적으로 붕괴가 되면 그때 그냥 들어가신 분들 계시는데 더 지켜봐야 되겠죠. 혹여 그 자리에서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늦게 타는 게 낫죠. 그런 상황에서는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리스크를 최소로 줄이면서 개미들은, 소액 투자자들은 그때 진입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인양반 로버트 키요사키도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보고 탐욕에 이끌리지 마라. 그 자산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격이 완전히 바닥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들 알죠. 근데 왠지 어피트에 원화가 있는 꼴을 여러분들은 잘 못 보죠. 그냥 지금 사지 않으면 날아갈 것 같고 계속해서 그냥 비트TV 10,000달러 간다 그러고 1,000달러 간다 그러고 썸네일을 그냥 자극적으로 쓰니까 그냥 듣고 막 사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개미들과 고래의 생각의 차이인데, 제가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지금 어피트에 원화로 1,000만원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이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트레이드를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신중해지고 자제력이 생깁니다. 기다려집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금액의 10배의 가치로 트레이드를 한다. 그런 생각으로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예전에 단타를 쳤을 때도 그랬고 뭐 지금도 항상 1,0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괜히 이런 말 하면 또 오해하시죠. 어쨌든 로버트 키요사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유튜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송들은 정보의 질이 매우 혼탁하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정보가 있다. 잘 구분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한 적 있죠. 쓸데없는 영상 보지 마라. 그 정보, 그 영상들은 절대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건 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가 좀 맞는 분들이 계시죠. 같은 정보를 들어도 이 사람의 영상이 왠지 더 이해하기 쉽고 또 편하고, 근데 그거는 정보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살아왔던 환경에 의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이 영상 저 영상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본인의 귀를 잘 열게 해주는 그런 영상을 선별적으로 잘 선택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저는 가장 위에 서서 가장 밑을 바라보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장 큰 틀을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큰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영상을 잘 선택해서 잘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마지막으로 채권과 주식의 자산을 분배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제가 방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곳에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두고 생각을 하셔는 안 돼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만 사랑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데이비 슈왈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데이비 슈왈츠,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지금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가 들어도 일본 사람처럼 느껴지시죠. 그렇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아직도 여전히 데이비 슈왈츠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제네시스 블럭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전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게 생성이 됐죠. 그래서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럭, 창세기 블럭에는 그 어떤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데이터가 존재를 하죠. 비트코인 블럭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 50개, 그 단 하나의 데이터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2013년 XRP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더리움보다 2년 먼저 만들어지죠. 그리고 XRP 레저의 공동 설계자 데이비 슈왈츠, 현재 리플의 기술 총괄, 가치를 교환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꽤 되게 똑똑해 보이죠. 누가 봐도 디지털 페인처럼 보이고 그가 다니는 미용실이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 두 장의 사진. 왼쪽 사진은 2013년도 사진 같아요.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비트코인을 제가 그렇게도 표현을 했죠. XRP를 출시하기 전 베타 테스트 코인으로 만든 코인. 그렇다면 XRP를 만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세상에 뿌렸을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 나온 후 XRP가 만들어졌고 비트코인이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해결한 실제 통화 XRP, 그 중심에 데이비 슈왈츠가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데이비 슈왈츠라고 예측하는 생각은 저의 그냥 뇌피설이에요. 제가 오피셜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측 사진과 좌측 사진이 참 너무도 비교가 되는 사진입니다. 다이어트도 좀 하고 윗몸 일으키기라도 좀 하지. 너무나 지금 다른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XRP 레저는 will be remembered as a legen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XRP 레저는 4차 산업혁명의 전설로 기억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기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제 영상의 첫 영상을 보시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이라는 영상이 있죠. 그 누군가 여러분에게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럭, 창세기 블럭이 생성이 됐던 2009년 1월 3일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 유튜브 첫 번째 영상으로 그걸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는 작년 9월 기사입니다. 리플 CTO, XRP가 미국 달러를 대신해서 세계준비통화로 대체할 것이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작년 9월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준비통화로서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통화에 만족할 것이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깨끗한 돈, 순수한 돈,
충분히 미국 달러를 대신해서 사용될 만한 그런 돈. 그런데 완벽하게 미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는 하기 힘들겠죠. 요번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발표를 보고 제가 얼마 전 영상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더러운 돈, 추악한 돈, 때묻은 돈, 그게 XRP 같다라는 표현을 했죠. 어떻게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 세계 기축 통화가 나오겠습니까? 어쨌든 저의 생각들을 그 누군가는, 꽤 똑똑한 사람들은, 이상한 나라의 미용실을 다니는 사람들은, 주구장창 암호화폐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TV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마크 필립스, 미국의 부채, 코비드-19, 일론 머스크, 자넷 델런, 제롬 파월, 나가르드, 그리고 어쩌면 레리 핑크까지, 그들 또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란 상상을 해봅니다. 자, 연휴도 끝이 났고 새로운 한 주 원화채굴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항상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